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선생 이강민입니다. 나도 주식투자자. 이번 시간은 실전투자방법 7 보조지표의 이해입니다. 지난 시간에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 차트 이외에 시장이나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지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라는 것은 기본 차트를 도와서 지수나 주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은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보조지표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차트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하는 역할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경우에는 차트의 기본 구성 요소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정도가 보조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지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이해, 추세형용 이동평균선의 정의 등 이렇게 나와 있죠.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의 주가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그 평균을 연결한 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또는 지수의 움직임의 평균적인 가격을 계산하고요. 그 선들을 연결했다는 것이죠. 이동평균선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 또 240일, 480일 이렇게 다양한 이동평균선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별로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동평균선을 구축을 할 수가 있지만은 가장 흔하게 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중에서도 21선과 61선, 121선만 잘 활용을 하시면은 매매하시는데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그런 이동평균선들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앞에서 나열해드렸던 5일선, 21선, 61선, 121선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와 중기 활용. 단기는 21선을 활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중기는 61선과 121선을 활용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 중기 모두 시장이나 종목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인데요. 단기는 21선, 그리고 중기는 61선과 121선을 활용하시라는 것이죠. 단기 같은 경우에는 지수나 주가가 21선 위에 있으면은 단기 상승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래는 하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기는 61선과 121선의 크로스 상태로 확인을 하는데요. 교차하는 흐름으로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61선이 121선 위에 있으면은 중기 추세가 상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1선이 121선 아래에 있으면은 하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지수나 종목이나 공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61선과 121선을 활용한 중기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1선은 한 달의 흐름을 계산한 이동평균선입니다. 따라서 한 달 정도의 흐름으로 중기 흐름을 파악하기는 너무 짧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61선 3달이죠. 121선은 6개월입니다. 3개월과 6개월의 이동평균선의 크로스 상태로 확인하는 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죠. 다만 이동평균선 역시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지수나 종목이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도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추세에 대한 전망을 하려면은 다른 다양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이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익히다 보면은 결국 실력의 향상과 함께 자연스럽게 터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대응, 그리고 또 단기 판단, 그리고 추세의 확인, 이 정도의 용도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세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워낙 여러 가지 요소가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수나 주가의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의 흐름이 나오는지 판단하는 정도,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정도의 이해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갖고 차트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역시 보조지표 중에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조지표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MACD라든지 스타캐스트,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볼린저 밴드, 이 정도가 대표적인 보조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다른 보조지표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후행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오고 나면은 그때야 어떤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볼린저 밴드라든지 이런 보조지표를 가지고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확인을 하고 매매에 응용하는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볼린저 밴드가 매매하는데 가장 유용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 강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추세나 변동성을 예측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보조지표인데요. 사실상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는 것이죠. 주가의 흐름 캔들을 따라서 중심선이 있고요. 상한선, 하한선, 이런 밴드 형태의 흐름을 보입니다. 따라서 볼린저 밴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잘만 활용하시면은 매수와 매도를 하는데 충분히 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정도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TS인데요. 자, 먼저 차트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대로 차트를 누르고요. 그리고 통합 차트를 한번 띄워볼까요? 자,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가 띄워져 있죠. 이동평균선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의 오른쪽을 누르시면은요. 자, 보시면은 차트 설정이 나오죠. 차트 설정을 자,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표 이동평균 설정이 나오죠. 이동평균이 있습니다. 자, 주가 차트, 편리한 기능, 가격 지표 다양한 게 있는데요. 이동평균을 누르면은 이렇게 쭉 떠 있어요. 뭐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지표들 5일선, 21선, 61선, 121선 뭐 이 정도만 활용해도 된다. 그리고 241선, 481선까지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초장기의 어떤 흐름을 파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죠. 다만 단기, 중기는 21선, 61선, 121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5일선부터 4개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의 색은 얼마든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이동평균선 보면은 이쪽에 색을 설정하는 게 있죠. 그래서 색상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의 굵기, 너비도 얼마든지 여기에서 더 넓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의 어떤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설정이 됐죠.
자, 옅은 색깔의 5일선이고요. 21선이 검정색, 61선을 파란색, 121선을 빨간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21선을 활용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1선을 보시면은 한 달의 어떤 주가의 산술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나 지수나 아니면은 종목의 가격이 21선 위에 있으면은 단기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래에 있으면 단기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 어떻습니까? 21선 아래에 있는 게 당연하겠죠. 5일선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1선 아래에 있는 건 당연하죠. 역시 단기적인 하락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주가가 21선 위에 올라섰죠. 단기 상승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확인하는 흐름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향후에 기회가 되면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수나 주가의 흐름을 확인하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정도로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61선과 121선을 활용해서 중기 추세에 대한 판단을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61선과 121선의 크로스 상태로 확인을 하자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에서 한번 크로스가 됐고요. 또 여기에서 크로스가 됐고 여기에서 크로스가 됐네요. 61선이 121선 위로 상승하는 구간, 여기서부터는 중기 상승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기 상승 추세에 접어들어 있는데요. 주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동평균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 보조지표는 후행하는 그런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상태의 어떤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조지표가 그 이후에 움직이면서 현재 상태를 나타내 준다고 말씀드렸죠. 주가도 저점을 이미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중기 상승으로 접어든 건 늦죠. 하지만 단기 상승으로 접어든 건 빨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만 중기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시 중기의 어떤 이동평균선 61선과 121선의 크로스 상태로 확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중기 상승 추세가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주가가 다시 빠지면서 자, 61선이 121선 아래로 내려왔죠. 중기 하락세로 접어들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니까 중기 상승세로 다시 접어드는 이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수라든지 종목이라든지 61선과 121선의 크로스 상태로 중기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수를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죠. 길게 한번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중장기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61선과 121선의 지표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중기 상승이 접어들었었던 상태. 자, 여기서부터는 중기 상승이 시작됐죠. 중기적으로 잠깐 이렇게 61선이 120선을 이탈하는 흐름을 보였지만은 추세적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다시 61선이 120선 위로 크로스돼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을 거예요. 이런 중기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종목을 매매하게 되면은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기록하고 하락했을 때 다시 61선이 120선 아래로 내려오죠. 계속 하락할 때 계속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중기 흐름을 파악할 때는 61선과 121선을 활용해서 확인을 하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보조지표, 기타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볼린저 밴드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설정. 보시면은 가격지표가 있죠. 가격지표 아래쪽에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여기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한번 누르면요. 자,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 7, 승수 2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기간이라든지 승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을 늘리게 되면은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볼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기간을 더 좁게 하면은 좀 더 단기 매매에 유리한 그런 지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7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볼린저 밴드의 흐름으로 지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은 가운데 선이 있죠. 중심선이 있고요. 위에 상한선, 아래 하한선이 있습니다. 종목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의 흐름을 보면은 보통 볼린저 밴드, 자, 이런 구간에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박스권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이런 구간, 자, 이런 구간에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의 기능은 상한선의 근처에 갔을 때는 매도하는 측면의 어떤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래에 접근을 했을 때는 매수하는 측면의 어떤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태죠. 특히 우상향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위에서는 매도하고 아래에서는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위에 가까워지면 매도를 하고요. 아래에 가까워졌을 때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돌파했을 땐 단기적으로 좀 과도한 상승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강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매도, 아래에서는 매수하는 측면으로 활용을 하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전 투자 방법 7, 보조지표에 대한 이해였었고요. 이동평균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에 대한 설명까지 마쳤습니다. 보조지표의 이해,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